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출 전문위원 최기운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은 무역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처합니다. 이번 강의는 무역 기본 무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 그 사항을 무역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쉽게 실질적으로 실제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역 업무를 하려면 지금 이 트레이드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정확히 알면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이 차트에 보면은 여기서 보기에 오른쪽과 왼쪽 수출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은 국내 수출자, 우리 입장에서 수출자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입자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이것은 외국 바이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무역의 업무가 이루어질 때에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서로 뭐 전화 통화로 하든 또는 서류로 하든 내 물건을 사갈래 또는 당신 이런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라고 서로 협의를 하겠죠. 수입자.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 업무 시작이, 무역 업무 시작이. 그때 이제 수출자와 수입자가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그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의 협약의 그 방법에 보면 먼저 수출 물품, 품명이 뭐냐, 그 다음에 수량이 뭐냐, 뭘 거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량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럼 단가는 내가 얼마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제 다 물건이 됐을 때 선적은 언제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중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다. 수입자 입장에서 뭐 원산증명서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수출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 검역증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서류 준비를 서로 이렇게 협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돈은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은, 그럼 이 가격은 당신이 얘기하는 가격은 어디까지 가격이냐. 예를 들어서 뭐 공장도 가격이냐, 또는 당신네 나라에서 실어주는 데 가격이냐, 아니면 수입자 입장에서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가격이냐. 서로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얘기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이 뭐 10개 얼마 해가지고, 거래할 테니까 돈을 보내주세요. 이럴 경우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언제 봤거니 돈을 보내줍니까? 먼저, 물건을 보내주세요. 이러면 무역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로 LC 거래, 신용장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자가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못 믿겠고 너도 나를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그 대금 지불 확약을 해줄게 하는 게 신용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자가 이제 아까 그 파모파 또는 콘트랙트 계약서를 가지고, 아까 서로 조달한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서 저 2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오파나 또는 콘트랙트 상대로 어느 나라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지급 보증을 좀 해주시오 라고 은행에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LC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LC 신청을 은행에서 그걸 보고 LC를 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LC 이슈잉 뱅크라고 하죠. 개설은행. 그래서 거기서 또 그걸 이제 개설을 했으면 수출자한테 LC 오픈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지를 해요. 그래서 통지은행, 어드바이싱 뱅크 통지은행으로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의 통지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오파 시트 서로 얘기할 때 그 은행을 서로 지정해 줘도 돼요. 나 이 은행으로 해주라. 근데 보통 안 하면 이제 수입자 아까 그 LC 개설은행에 자기네들 뭐 대리점이나 이쪽으로 보내겠죠. 그 수출자의 소재지 국가의 은행으로 보내면 그 은행에서는 그 LC를 보고 수출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통지은행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통지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수출자한테 LC가 왔습니다 하면 수출자는 그 은행에 가서 어드바이스 뱅크에 가서 뭐 그 수수료 얼마 주고 LC 원본을 찾아옵니다. 원본을 찾아왔어. 그 원본을 찾아왔으면 LC 원본을 아까 그 오파 또는 계약서대로 다 돼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뭐 가격 조건이 맞는지 분명히 맞는지 그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갖고 만약에 이게 틀린다. 그러면 수입자한테 얘기해서 이거 틀렸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때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고치면 그쪽에서 은행의 그 규정에 따라서 한 번 고치는데 30불, 60불 그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LC 자기 그 계약서하고 다 똑같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건을 만들기 하겠죠. 아까 오파할 때 물건이 자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면 LC 기간을 짧게 해도 한 달 내에 다 선적할 수 있는데 한 달 내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아까 LC 계약서 할 때 거기에는 이제 LC 기간도 있어요. LC 기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LC 기간이 지나서 선적을 한다든지 LC 기간이 지나서 선적서를 제출해서 돈을 찾으려고 서류를 갖다 제출해도 LC 기간이 지나면 무효. 그건 수입자가 LC를 이행 안 해도 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다 계약서에 다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물건이 LC가 왔어도 한 2개월 걸리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LC 텀을 수입자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LC 마감 날짜는 언제까지 해주시오라고 서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상형서 만들기 시작하죠. 물건을 있으면 바로 되고. 그럼 물건을 만든 다음에는 자기는 거기서 인보이스, 손품장이죠. 그 인보이스에는 이제 물품 가격, 수량, 규격, 그 다음에 단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라고 하죠.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패킹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이걸 작성을 해서 이제 선사를 찾아야 되겠죠. 배에 실어야 되니까. 그 선사는 이제 보통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현대상선이니, 범양상선이니, 그 동남아 해운이 이런 데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앞에 포워딩 업체라고 선사라고도 거기도 하는데 그 포워딩 업체가 있는데 이 포워딩 업체는 화물 주선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운송 화물 주선인이라서 이 사람들은 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까 얘기한 그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선박이 어느 나라에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어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타리프가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수출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 직접 해도 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내가 언제쯤 선적을 할 것이니까 배를 부킹을 해주세요 라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미리 배를 잡아놓죠. 제 배를 이제 부킹을 해놓으면 그때 이렇게 선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적을 했어. 선적을 하면 선사에서는 그 인보이스 패킹하고 물건하고 같이 보내니까 그걸 받았겠죠. 그럼 받았다고 증거가 바로 증서가 BL, Bill of Loading이라고 하는데요. BL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BL은 유가증권이랑 똑같아요. 이 BL 원본이 있어야만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BL 원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뭐 요새 돈 현금도 준 사람이 주인이 아니죠. 어떻든 BL 원본을 선사에다 제출하면 선사에다 물건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가증권인 BL을 같은 유가증권이랑 같은 BL을 발행을 해주죠. 그럼 아까 그 인보이스 패킹 BL 이게 세 가지 서류가 기본 선적 서류입니다. 이걸 갖다가 받아서 보통 BL은 5부를 발행을 하는데 오리지널 3부, 오리지널 있고 오리지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본이 2개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오리지널로 치는데 그다음에 카피본 2부 해서 해가지고 그 수출자에게 주어요. 물건 선적했을 때. 그럼 그것 중에 BL 원본 3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인보이스 패킹도 마찬가지로 3부를 만들어서 같이 해서 수출업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제 그 원본 LC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서류 확인해서 돈을 지불을 하게 되죠. 수출자한테. 그러면 그걸 받은 은행은 선적 서류를 산 거죠. 산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죠. 그러면 개설은행에서는 또 다시 매입은행, 그 수출자가 지불한 그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주고 원본을 좀 받고 그 원본이 왔을 때 왜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자에게 9번에 보면 수입자에게 원본이 왔으니 찾아가세요 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수입자는 가서 그 원본을 찾으면서 아까 LC 오픈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담보를 걸고 원래 보통 보면은 뭐 부동산 담보도 되지만 보통 보면은 그 당시 환율로 해서 달러를 사놓죠. 다 사서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오는데 그걸 다시 찾아서 지불을 하고 서류를 찾아옵니다. 그럼 그 찾아와서 수입자는 바로 이제 거기서 그 서류를 가지고 선사에다가 제출을 하면 선사에서는 그 아까 그 원본이니까요.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선사에서는 물건을 내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출자가 선사에다 선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선적할 때에 수출 통관,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않고 선적했다. 그래가지고 무단 선적이 해서 나가면은 벌금이 엄청 쏟아지고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꼭 선적하기 전에 수출 신고를 해야 된다. 수출 신고는 본인이 우리나라는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좀 절차가 복잡하니까 보통 통관사,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사에다가 수출 신고 필증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그 수출 신고 필증대로 우리가 선적했습니다라고 관세청에 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 수출이 끝나는 거고 아까 이제 수입도 원본을 찾아와서 선사에 제출해가지고 물건을 찾은데 선사에서 그냥 주질 않죠. 왜냐? 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수입 통관,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직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서 거기서 또 수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수입 신고를 해서 수입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거 하고 선사에다 갖다 주면 선사에서 물건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물건이 우리 이제 수입국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생각할 때 수입국에 도착하면 배는 입항을 했는데 이 배에 물건을 그대로 싣고 있을 수가 없죠. 배는 또 가야 되니까 외국으로.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어디다가 부두에 있는 장치장이 있는데 그걸 보세 구역이라고 그러죠. 보세 구역에다가 물건을 일단 적치를 해놓고 그 보세 구역은 또 관세법에 의해서 저축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세 구역에다 갖다 놨다가 아까 통관을 해서 수입 신고 필증이랑 선사에 갖다 주면 선사에서 이 물건은 통관이 됐고 그다음에 모든 자금을 지불했으니까 물건을 내주세요. 보세 창고로 연락을 가는데 그건 DO라고 합니다. 델리베리 오다라고 해가지고 그 오다를 받고 보세 창고에서는 물건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끝나는 것이고 아까 이제 그 수출도 마찬가지로 통관을 했어요. 물건은 이제 부두로 가야 되겠죠. 선적하는 대로 항공은 부두. 그럼 이게 그냥 아무 데다나 넣는 게 아니고 통관이 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구지에 있는 어떤 보세 구역에 적치를 해놨다가 배가 그 선적하는 시간에 끄집어내서 다시 선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이 끝났고 아까 무역이 이제 수입이 끝나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 플로우 차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대금 신용장 종류에는 보면 일람 출급 신용장이 있고 기한부 신용장이 있어요. 아까 SIS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일람 출급이라는 것은 LC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신용장 거래는 물건을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류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냥 신용장상에 나와 있는 대로 서류가 돼 있으면 은행에서는 그냥 돈을 지불을 하고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적서류, 즉 아까 얘기한 BL 인보이스 패킹, 그 다음에 수출 어음 이것만 제출해갖고 LC상하고 맞으면 돈을 지불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지불하게 되는 것을 SI 일람 출급 신용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한부 신용장이라는 것은 유선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다 인보이스 BL 패킹 다 넣고 수출 어음까지 제출했어도 바로 돈을 안 주고 그 LC상에 있는 대로 뭐 60데이트, 90데이트 후에 주는 그런 게 이제 기한부 신용장인데, 그건 이제 유상거래죠. 유상이지만 은행에서 지불을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장에는 양도 가능 신용장과 양도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양도 가능한 건 뭐냐면 나한테 LC가 왔어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제3자의 양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한 번 안에서 내가 뭐 친구랄지 또는 다른 생산하는 사람한테 내 이 신용장을 한번 양도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양도 가능 신용장.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받았지만 내가 못 만드는 물건이 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서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양도 가능 신용장이고, 양도 불능 신용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안 돼. 내가 받았으면 나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신용장을 양도 불가능 신용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하고, 신용장에 기재하는 내용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쭉 그 내용이 있겠지만은 일단 개설은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설 장소 및 이슈 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용장 번호는 당연히 신용장에 나와 있겠죠, 번호가. 그 다음에 이 신용장 유효기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용장 유효기간 또는 선적기간도 중요하고요. 이 선적기간,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 수익자, 수출자를 수익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LC 기간, 그 다음에 선적 기간, 이것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서 선적했다든지 LC 내고 서류를 준다든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자가 지불을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것을 꼭 보셔야 되고, 뭐 금액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할 선적에 대해서 내가 물건이 오랜 장기간 만들어서 또 큰 선적 분량이 많은데 이걸 분할해서 선적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신용장상에는 분할 선적을 허용하겠다, 분할 선적 허용 못하겠다 이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꼭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은 허용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환정 문제도, 이 배가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 또는 다른 데서 환정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 보면 allowed, not allowed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꼭 표시해 준다. 그 다음에 뭐 목적지도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 사용 가능 은행도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내고를 하는 은행을 정해줄 수도 있고, 그냥 오픈으로 그냥 아무 은행에 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노미를 안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상품 명세, 이 인보이스의 그 상품 명세는 정확히 잘 돼 있어야죠. 규격이랄지 내가 요거는 규격을 정확히 적어야 되고, 수량, 단가 이런 것이 정확히 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 조건 또한 중요하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장도 가격이냐, FOB냐, CFR이냐, CIF냐,
이것이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구 서류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선화증권 세부, 상업송장이나 인보이스도 세부 이렇게 하라고 다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 그다음에 요구 서류, 뭐 보험 서류를 넣어라. 뭐 보험을 우리가 들었을 경우 CIF를 끄면 그런 게 다 돼 있죠. 그다음에 포장명세서 이런 거 다 있고 특별 지시사항. 이제 보면은 뭐 LC 그 패킹을 뭘로 할 거냐 뭐 이런 것이 특별 지시사항을 해주셔야 되고 서류 제시 기간은 선적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고 21일이 지나버리면 LC, BL 대금 지불을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21일 이내에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LC는 선적 뭐 3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적해놓고 선적 서류를 은행에다 제출 안 하면 수입자는 그 선적 서류를 받아야만 되는데 물건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꼭 은행에다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금 결제 방법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대금 결제 방송 이렇게 되는데 TT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LC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다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TT는 앞에 그 설명회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DA와 DP가 있는데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거 그런 방법도 있다. TT는 이제 송금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단지 송금을 위해서만 이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TT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